안녕하세요. 12월 1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움직였고요. 월요일부터 지금 3일째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을 통해서도 올려드렸었는데 시장의 질적 측면이 썩 좋지 않다. 지금 현재 강세장이 끝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자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장중 시세의 변화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게 되는, 시장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증폭되고, 또한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시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오라클로 촉발된 AI 버블에 대한 재논란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한 시장 전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도 3% 이상 하락했죠. 테슬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많은 주요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컸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5% 상승을 하는 기염을 보였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특이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 삼성전자는 어제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삼성전자를 2,300억 하루에만. 그리고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관들도 어제 삼성전자를 2,000억. 그러니까 실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시장에서 30%를 차지하는 그 상황 하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았다. 특히 그룹을 놓고 보면 어제 로봇주들의 하락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하락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간을 좀 더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였고요. 어제 하루 로봇주들 3.73% 하락했고, 바이오 종목들 2.2% 하락했는데, 특히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로봇주는 아침부터 밀렸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다 반납을 했고요. 특이한 점이 의복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의복 음식료를 보면 어제 상승률이 가장 컸던 게 한세시럽입니다. 한세시럽하고 영업무역은 좀 특이한 종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경기, 미국 소비 경기를 우리 시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영업무역이랑 한세시럽 같은 경우가 OEM 수출하는 업체죠. 미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티셔츠 같은 경우 일반적인 코스트코에도 많이 팔고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일반인들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이야 뭐 좀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회사 이름이잖아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노스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지만 한세시럽 아는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입는 티셔츠 대부분 한세시럽이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세시럽과 영업무역이 움직이는 것은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 미국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미국 시장이 아니죠.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상품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에. 지수는 많이 빠졌죠. 어제 미국 시장.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빠졌지만 상품 시장에서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귀금속, 대표적인 귀금속은 금이잖아요. 금은이라고 하는데 금이죠. 은의 사용처는 실질적으로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들의 가격 움직임은 경기와 동행하는 현상들, 경기에 선행하는 게 아니라 경기와 동행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경기와 동행을 하는 대표적인 상품 지수가 굴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근저에 들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은. 이 부분은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지금 뭐 고용지표 뭐 둔화되고, 뭐 실질 임금 지표 악화되고, 실업률 증가하고, 뭐 그래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로 가고 있지만 실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잠깐 뭐 간단하게 정리는 아니죠. 자, 디테일하게 보려면 하루 종일 한 1시간 정도 해도 부족하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안 요소. 뭐냐?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기술주들, 우리 서학개미들께서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죠. 물론 테슬라는 화요일 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어제는 이제 사상 최고치인가요? 경신하고 어제는 한 3% 정도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불안합니다. 브로드컴, 오라클, 그리고 이들 종목들의 급락이 지금 미국에서도 테마성 종목들, 월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드론 택시, 뭐 이런 종목들의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전이되면서 로봇주들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불안정하죠. 한번 볼까요? 어제 시장 전체 상장된 종목들을 보면 장중 고가 대비 하락률이 큰 종목들이 나라 스페이스테크는 제가 뭐 안에 산지는 잘 모릅니다. 예,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RBW도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하락률이 장중에 40% 이상. 이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급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10% 이상. 장중 고가 대비 10% 이상 나온 종목이 거의 뭐 50개 정도 나오고 있다. IT 종목들 보면 반대로 어제 저가 대비해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 제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해성DS, 하나마이크론, 심텍, 뭐 이런 종목들 좋아하고 있고, 저희 매매폴드에도 편입이 돼 있었다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었는데 어제 급등하면서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근데 TLB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희가 2만 원대 들어갔던 종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선제적으로 좀 약했다가 선제적으로 돌려주는 모습들. 반도체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시세의 움직임이 굉장히 차분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급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짜여 있어서 뭐 로봇주나 바이오 종목들이나 뭐 이렇게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처럼 단기간에 빠바박 움직이고 하는 현상들은 보이지 않죠. 조금 올라가면 또 얻어맞고, 또 얻어맞으면 또 들어오고 하는데,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반도체 종목들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정하게 전개되는 상황일 때 항상 반도체가 안전판 역할을 해주죠.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 그런 현상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 로봇주들의 하락은 굉장히 컸죠. 아침부터 잠시 돌리는 척 하더니 그냥 바로 맞아버렸습니다. 어제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 SPG가 아침에 혼자, 화요일도 강하게 움직였고 어제도 아침에 혼자 붙는 척 하더니 그냥 맞아버렸죠. 제닉스 로보틱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들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후발 로봇주들입니다. 후발 로봇주들. 반대로 이제 고가 대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뭐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선발 로봇주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화요일 날 급등했죠. 메지온이 화요일 급등했다가 어제도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 고가 대비 25% 이상 이렇게 빠져버리면 소위 말해서 멘붕이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로키드 헬스케어, 뭐 최근에 로키드 헬스케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리고 뭐 프로티나,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화끈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의 하락폭이 장중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어제 장마감 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에 공급했던 2차 배터리 공급 구조 계약 취소 나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빠졌고, 장중에도 굉장히 많이 부진했습니다. 화요일에 많이 빠지고 어제도 하루 종일 뭐 지지부진한 양상들 거래 없이 그렇게 빠졌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산업재 종목들, 지금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종목들도 최근에 뭐 스피어 좀 잘 움직이다가 급락하고 있죠. 뭐 스페이스X의 그 특수 소재 공급한, 뭐 전반적으로 좀 테마성을 끼고 있고 좀 끼가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테마성 종목들의 급락 현상들도 우리 시장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강세장이 끝났느냐? 우리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한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강세장이 끝났는가? 강세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강세장이라고 해서 주가가 매일 올라가는 게 강세장이 아닙니다. 매일 올라가는 것만큼 사실 주식하기 제일 편한 게 없죠. 제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이 뭐였냐면 그냥 급등하지 말고 그냥 빠지지도 말고 매일 100원씩만 올라가자. 그냥 매일 100원씩만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요즘은 주가가 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100원 올라가면 안 되죠. 옛날에 주로 이제 제가 현역에서 활동할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 평균 주가가 10,000원 정도 됐으니까 10,000원에 100원이면 1%잖아요. 하루에 1% 정도씩 매일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인데 불가능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올라가면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시장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강세장이어도 중간에 막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이 흔들어대는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강세장이 시작 딱 할 때, 여기 딱 할 때 주식을 샀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수익이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누적되는 상황이니까 중간에 막 드랍이 나타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뭔가요? 사면 팔고 싶고 또 팔면 사고 싶고 계좌에 돈 있는 꼴 못 보고 계좌에 주식 있는 꼴 못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매매를 하잖아요. 사고 올라가면 팔고 또 사고 빠지면 또 손절하고 또 다른 거 뭐 살까요? 막 고민하다 또 사서 잠깐 올라가면 혹시 또 빠질까 봐 또 냉큼 잘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뭐다? 마지막에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나타나잖아요. 그 조정이 나타나는 그 시점에 항상 고점에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왜? 계속 매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가요? 아무리 올라가도 별로 번 건 없는데 한번 터질 때 확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강세장이고 뭐고 간에 데미지를 크게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이 시점에서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뭐 바이오 종목이나 로봇이나 뭐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이던 종목들 대응해서 데미지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대응을 어떤 식으로 현재 풀어나가야 될까? 강세장일 때 시장의 조정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지수만 놓고 볼 때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단기간에 주가가 좀 강한 드라이버가 걸렸다. 종목들이 슈팅 현상이 나오면서 빵빵빵 붙는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맞아요. 그 맞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종목들의 구분들이 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시황폴드에도 그런 말씀, 시황을 올려드린 적이 자주 있는데, 로봇주들도 선발주들이 있고 후발주들이 있는데, 후발주들이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아, 위험하다.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옛날 주식시장, 90년대 초반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유행하던 용어가 블루칩, 옐로우칩, 레드칩, 이렇게 옛날 카지노 칩 색깔로 많이 불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블루칩 1등주다, 선발주다, 옐로우칩 2등주다, 예를 들면 뭐 레드칩 3등주다, 이러면, 후발주자들이 막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좋은 걸 못 샀어요.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종목이 많이 가니까 저 종목하고 비슷한 종목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현상 매우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위 말하는 후진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좀 위험하구나 라고 해석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때 선발주자들이 시세가 탄력이 둔화되죠. 후발주자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선발주자들이 탄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시세가 약화되고 얘네들에 대한 선발주에 대한 이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이 좀 확대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후발주자들로 힘이 더 실릴까요? 살짝 실리는 척하지만 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면 선발주자들이 시세가 둔화되고 후발주자들이 탄력적으로 치고 가다가 선발주자들이 밀리게 되면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확 빠져버려요. 바로 이런 현상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물렸다 어떻게 될까? 버텨야 될까? 존버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도 지난 11월 5일, 8월 달 조정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개되는 구간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구간에서는 일방적인 매수, 일방적인 매도는 안 된다.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 교체. 저희가 저희 매매폴더를 뭐 자랑하려고 제가 매매폴더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지금 뭐 종목을 다 어차피 뭐 보여드려도 관계는 없거든요. 종목 수가 저희가 한때 지지난주까지 종목 수가 20개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현재 종목 수가 11개로 줄어들어 있어요. 어떻게 줄였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줄였어요. 자연스럽게. 일방적인 매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세가 탈락하는 종목들 순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수가 11개인데 포지셔닝은 3개예요. 현재 4개죠.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딱 요 4개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이 좀 더 압축되고 더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내려나가고 주변 종목들 따라갔던 애들은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대응 방안은 시장이 끝났는가? 강세장 이대로 끝났나?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강세장 계속 진행되나?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 상황,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냐? 막 시장이 막 좋을 때는 막 이거 사도 올라가고 저거 사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 막 엄청나게 돈 버는 것 같은데 보면 좀 어지러워요. 좀 정신 사납고 소위 말해서 소위 경상도 말로 분답다 그러죠. 계좌도 좀 분답어져요. 이럴 때 계좌들을 좀 깔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막 방이 막 지저분하잖아요. 항상 아침에 뭐 해야 돼요? 아침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죠. 책상 정리, 청소. 저도 사무실 출근하면 책상 정리부터 딱 하거든요. 퇴근할 때도 책상 정리해 놓고 가고. 정리를 하는 거죠. 계좌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뭐 손실이 좀 났다. 비중이 낮다. 근데 핵심 종목은 아니다. 잘라야지. 잘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이게 정말 그래도 이 시장에서 좀 임팩트 있고 핵심적인 종목이다. 그쪽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가게 되면 시장의 조정을 좀 완만하게 견뎌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장이 다시 붙어져요. 붙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주가가 돌릴 때 하락했던 그 단기적인 구간에서 하락률이 제일 큰 종목들이 올라간다. 맞아요. 그게 먼저 반응을 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종목들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단기간에 하락을 급하게 많이 했던 것은 그 이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발주, 후발주, 나머지 마지막에 있는 종목들이 핫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단기간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돌릴 때는 뭐부터 움직인다? 선발주부터 움직여요. 또 그게 시장이 어제 삼성전자 보세요.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물론 오늘 삼성전자 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그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부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선발주로 옮겨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세장이 끝났나? 가나? 알 수 없죠. 근데 기조는 시장의 기조는 가는 시장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지금 현재 가장 불안한 요소가 원달러율인데 원달러율 어제 장중에 1480원 터치했는데 어제 NDF 시장에서는 밀리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 기조는 변하지 않아요. 달러 약세 기조는. 그러니까 원달러율 1480원대가 중요한 가격이긴 하지만 여기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완화된다면 시장 구조는 바뀔 수 있고 또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넘쳐나요. 여전히. 돈은 여전히 넘쳐나요. 우리 시장.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불안한가? 불안하면 뭐 해야 된다? 돈을 믿어라. 돈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거짓말 하지. 시장 가는 시장이고 중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드랍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속가낸다고 하죠. 진짜와 가짜를 솎아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도 좀 솎아내는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들도 많으시고 최근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 서비스는 장중에 시황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시장이 특히 불안할 때 많이 보내드리고 시장이 좀 편안할 때 뭐 그렇게 많이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장 전체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매매 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를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그냥 추천을 종목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올려드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올려드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가격 얼마까지 매수 얼마까지 매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과 행동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 이유 사유 그리고 그 매수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매매폴더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나면 매매폴더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해드리죠. 예를 들면 어제는 매매가 없어서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매매한 이유, 보유 현황,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장중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것들까지 정리해서 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편입한 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장중에 시세가 변화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피드백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주말에 매매폴더 피드백 방송을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독 서비스, 매매폴더 구독 서비스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월 내년 1월 1일부터 조건이 좀 바뀝니다. 구독 서비스의 조건, 내용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내용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신규 가입자분들은 구독 조건이 바뀐다. 그럼 기존에 계신 분들, 기존에는 여러분들 그냥 원래 아시잖아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그냥 원래 기존 조건대로 간다는 거. 예, 그게 저희 매매폴더 내용입니다. 수고하십시오.